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겠다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는 버리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위의 시작은 일본의 한 언어학자가 진행한 일본의 문맹률 퇴치 실험에서 48시간 만에 한글을 습득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키나와에서도 같은 실험이 성공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급격히 알려졌다는 사실인데요. 한글 도입 논의가 일본에서도 확산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개입하며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0년 역사를 버리고 한글을 택하겠다는 일본.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평생을 일본어 교육과 문맹 문제 해결에 바친 다나카 유키리 교수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맹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농촌 지역에서 문맹률이 높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자의 복잡성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일본 전역을 다니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맹 인구는 주로 농촌 지역과 오키나와 같은 외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문맹 퇴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자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문맹자들이 글을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수천 개의 한자를 새롭게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며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사토 교수가 제 동료에게 보내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키나와 남부 지역에서 6개월간 진행된 실험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4개의 자모만 배우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 덕분에 읽기와 쓰기의 기본 원리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했죠. 왜 오키나와에서 일본어가 아닌 한글을 사용해서 문맹 퇴치 실험을 하고 있지? 오키나와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익혀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문자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맹자들이 훨씬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저의 학문적 신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토 교수팀이 개발한 교육 방법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만 가르치고 이를 통해 일본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문장을 읽으면서 읽기의 기본 개념을 습득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한자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연령대가 높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본어 학습이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2000자 이상의 한자를 익혀야만 기본적인 독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인 문맹자들은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맹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한자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배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맹인은 이제 와서 그림 같은 글자를 수천 개 외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이 문해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 모양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키나와의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글의 자음 모음 습득은 이틀이면 충분했고
평균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습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문맥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실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일본어 교육에 바친 저로서는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문맹 퇴치에 활용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본토에서도 실험을 진행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문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직접 한글을 연구하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저는 먼저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체계적인 문자로 한자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면 누구나 단기간에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보다 직관적이고 학습이 쉬운 문자는 없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그 체계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기본 문자를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음 문자들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설계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며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한 학자들의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언어학자 레드야드 또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에 주목하며 극찬한 연구 결과를 남겼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사례에서는 한글이 공식 문자로 채택되며 문맹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후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정말로 문맹 퇴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군.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제 연구팀과 함께 일본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팀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연구진들과 논의하는 순간 거센 반발이 몰려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실이 일본어 문해력을 연구하는 곳이지 외국 문자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일본 문맹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건 지나친 발상 아닙니까? 한자를 배우기도 벅찬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일본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인 야마모토 박사는 특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한자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으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문해력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가 아니라 문맹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문맹률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령층과 소외 지역에서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농촌 인구의 문맹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며 연구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오키나와에서 한글 도입 실험 연구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습득은 이틀이면 충분했고 평균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가 왜 한글 도입 실험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곧 일본어 학습에서 수많은 한자를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과 복잡한 문자 체계가 대표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일본 전역에도 나타나고 있죠. 연구진들은 오키나와의 연구 결과에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한글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글을 통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익힌 후 이를 기반으로 한자를 배우면 오히려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한자와 한글의 학습 곡선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초기 학습 장벽이 매우 높지만 한글은 초기에 빠르게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디딤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한자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찌아찌아족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통해 문맹에서 벗어났고 이는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맹 퇴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부톤 섬이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문자가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보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자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연구진들 중 일부가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일본어 학습을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연구원인 스즈키 박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교수님의 제안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연구진들 중 몇몇이 제 실험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글 교육 전문가인 박지연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문맹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은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글자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 시각적 요소를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연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일본어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어 학습은 보통 한자를 쓰면서 배우지만 한글은 소리를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차이를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한글의 학습 과정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글 카드를 활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직관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리고 필기보다 발음을 먼저 익히게 하여 소리 중심 학습으로 문자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게임 기반으로 한글의 조합 원리를 쉽게 체득할 수 있게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성인문해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첫 번째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자신감 부족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자를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 문자를 배우면 뭐가 달라지겠어? 일본어도 못 읽는데. 한국 문자를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많은 참가자들은 과거에 문자를 배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은 또 한 번의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문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본국어도 못하는데 외국 글자를 배우라니. 그들에겐 불편한 일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지연 교수와 저는 교육 방식의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학습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참가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참가자들의 쉬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게임을 하거나 일본 연예인 영상을 보겠거니 생각했지만 화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BTS 뮤직비디오, 블랙핑크 라이브 영상. 몇몇 참가자들은 유튜브로 K-팝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이 삼겹살과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시내에서 한국 식당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며칠 전에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글 학습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학습하게 할 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류 문화를 한글 학습과 접목하는 방식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류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익히게 하고 BTS, 블랙핑크, 삼겹살, 김치 등 익숙한 단어로 한글을 배우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을 채택하여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K-팝 가사 속 쉬운 단어를 가져와 사랑, 꿈, 별 같은 짧고 쉬운 단어부터 접근하게 했습니다. 수업 초반 참가자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한류 키워드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BTS 멤버 이름이잖아. 내가 직접 한글로 읽었어. 김치, 불고기.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직접 읽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특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참가자들의 거부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일본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도가 높아지니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습득은 물론이고 습득 능력이 빠른 학습자는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자와 발음이 1:1로 매칭되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가자들은 한글을 익히면서 일본어의 의문 체계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일본어의 악센트를 헷갈려 하던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발음, 구별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해력 향상을 넘어 참가자들의 언어인지 능력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운 참가자들은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은 한자의 형태와 발음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자의 부수와 음소 개념을 파악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한자를 보면 그냥 복잡한 그림 같았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문자가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행하여 배우면서 평생 포기했던 일본어 학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공공장소에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연구진들조차도 한글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일본어 읽기 속도가 30% 증가했으며 한글 학습이 일본어의 의문 구조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교수는 실험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문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문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연구진들도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문자 교육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연구팀은 이 결과를 일본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주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의 문해력이 30% 향상되면서 단기간에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강조하고 한글 학습 후 일본어의 한자 학습 속도가 증가하여 문자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사회적 자신감 회복으로 교육 후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을 지속하는 사례가 증가함을 설명했죠. 그리고 한류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우리는 일본 교육부에 공식적인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해 문해력 교육의 도구로 시범 운영하자. 처음에는 교육부 내 개혁적인 인사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꽤 흥미롭군요. 문해력을 높이는 효과가 확실하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보수적인 교육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도입하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한류와 결합해 교육을 도입하다니 이건 일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방안입니다. 일본어 교육은 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문자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한자를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자 사용이 줄어들고 소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교육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한 관료는 강한 어조로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1500년의 문자를 계승해온 나라입니다. 한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일본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한글 교육이 문맹 퇴치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설명에도 보수적인 교육자들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맹 퇴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한 어조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여전히 많은 성인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은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실험 참가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은 평생 글을 읽지 못해 슈퍼마켓에서 가격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읽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데이터도 추가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은 한자를 더 빠르게 배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이 한자의 대체물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돕는 보조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보수적인 교육부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를 듣는 순간 일본의 문맹 퇴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글을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시범 운영으로 진행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